한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서 부산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어제 한때 결제 마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6시간 가까이 병원과 음식점 등에서 결제가 되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구의 한 대형 병원, 카드 사용 불능 상태. 현금이나 계좌 이체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만 3,600명, 대기자는 금세 80명을 넘어섰습니다. 안 갖고 왔는데 카드 안 돼요? 카드 지금 승인 안 되고. 오전부터 모 카드 결제 대행업체의 서버 문제로 신용카드가 플라스틱 조각이 돼버린 겁니다. 갑작스런 사태에 현금을 준비 못한 이용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간 맞춰서 왔는데 다시 나가서 돈을 찾아와야 된다면 예약 시간도 맞출 수 없고 많이 불편하겠죠. 같은 업체와 계약한 부산 진구 모 대형 병원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점심시간까지 먹통이 되면서 특히 소규모 사업장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오후 2시까지 카드 결제가 마비되면서 점심 특수를 노린 음식점, 커피숍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밥값 안 받았거든. 안 돼서. 그래서 내가 그냥 가시라고. 나는 카드 그게 안 된 줄 몰랐다. 그냥 가시라고 내가 이래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어떡해 이런. 음식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이 정보를 받은 결제 대행사가 카드 회사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되는데 대행사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서 승인 요청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이 때문에 부산뿐 아니라 대구와 전남 등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상황을 듣기 위해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했지만 오후 내내 통화도 홈페이지도 먹통이었습니다. KT 화재로 인한 통신 대란에 이어 신용카드 결제 마비까지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총파업 예고로 치닫던 부산교통공사 노사임금 협상이 어젯밤 잠정 타결되면서 노조가 내일로 예고했던 총파업도 취소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폭을 지난해와 비교해 총액 기준 2.6% 올리는 데 합의하고 2020년부터 적용될 통상임금과 근무체계 개편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임금 협상안은 오는 7일 열릴 노조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잠정 합의안이 통과되면 최종 타결이 이뤄집니다. 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부 재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에 놓인 지역 부동산 업계에도 악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배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이미 예상됐던 터라 당장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취약 계층부터 연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들이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2분기 자영업 대출은 590조 원 규모로 이자 부담이 큰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40% 이상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금금리 인상폭만큼 대출금리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서민층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선택하신다든지 금리 변동 주기를 조금 장기화해서 운영하시는 게 금리 인상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 부동산 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강력한 정부 규제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입니다. 당장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수요자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또 금리까지 오르는 상황이라 주택대출 금액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에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다음 달 중순 이후 변동형 대출 금리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범호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코너입니다.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 일면입니다. 정부가 해운업 재건을 외치며 지난 7월 설립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 반년도 되지 않아서 자금 부족을 호소하며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내용을 톱 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해양진흥공사는 올해 현금 출자금 1,300억 원이 대부분 소진됐고 정부의 1,000억 원의 현금 출자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공사 관계자는 2월 수요 조사 때보다 더 많은 선사가 지원을 요구하면서 자금 수요가 대폭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책 설계 부실에 따른 예견된 결과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회면 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훼손 논란에도 강행됐던 해운대 해양레저 계류장이 결국 흉물로 전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대표적인 행정낭비 사업이란 지적이 나온 해양레저 계류장은 결국 시민에게 개방 한번 해보지 못하고 준공조차 되지 못했고 태풍에 파손된 구조물이 방치되면서 관광객 부상 우려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구청은 뒤늦게 행정 대집행 등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국민 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국민건강지수에서 부산이 전국 광역시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국내 첫 개발해서 최근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점수는 전국 평균인 0.54점보다도 낮은 0.526점을 기록했고 구군별로 보면 부산에선 동구의 건강지수가 가장 높았고 서구와 중구가 가장 열악했던 결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6면의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이 무분별한 시설 배치로 이미 포화 상태를 맞았다는 기사입니다. 공원법상 시설 면적은 전체의 40% 이하로 해 녹지 공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공원은 이미 시설률이 35%를 넘어선 데다 2021년 아트센터가 들어서면 40%를 꽉 채워서 더 이상의 건물이나 시설을 공원에 설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현재 전국의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가시거리가 100m 내외로 매우 짧은 곳이 있는데요. 특히나 해상대교나 터널 근처에서는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더 넉넉하게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아침 서울과 경기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부산은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도 하늘은 계속해서 흐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서해안 곳곳에서 약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쪽 지역은 오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부산은 대체로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12월에 접어들었는데도 남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12도를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일겠고요. 남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모레는 낮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요. 계절에 맞지 않게 높게 오르고 있는 기온은 내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주 후반에는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해공항에 짙은 안개로 저시정주의보와 운고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가려던 에어부산 BX8101편이 결항되는 등 모두 4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저시정주의보와 운고주의보가 오전 10시까지 예정돼 있어 항공기 결항과 지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마리나 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한국해양레저 네트워크 주관으로 오늘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립니다. 부산 출신의 윤준호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마리나 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창업 보육 공간이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기구인 비큐브 초량점이 오늘 개소식과 함께 운영에 들어갑니다. 입주한 창업팀들에게는 개별 사무 공간과 공용 공간 등이 제공되고 멘토링과 네트워킹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혜택들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2030년 등록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오늘 오전 11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박람회 기구 관계자는 물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라시아 토크 콘서트 중앙아시아에서 미래 찾기를 주제로 한 전국 순회 강연이 오늘 부산대학교 인덕관에서 부산 일정을 이어갑니다. 유라시아의 경제와 역사, 실크로드 등에 대해 전국 주요 대학을 순회하며 이뤄지는 이 행사는 부산대를 비롯해 모두 10차례에 걸쳐서 마련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지난해보다는 크게 줄었습니다만 그 대책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세밀했다면 이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낮추는 목표가 어렵지만도 않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부산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5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3%가량인 35명이 줄었습니다. 65세 이상 연령대 사망자 수가 무려 30명이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가 고령 운전자 대책으로 내놓은 면허증 반납 제도가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든 와중에도 택시와 사업용 화물차, 승합차,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망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대책은 없었던 걸까? 지난 8월 부산시와 경찰, 일선, 구군 관계자가 모여 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대책 보고회 자료입니다. 도시 미관을 고려해 무단 방지 펜스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표어 공모전을 개최하자 등이 주 내용입니다. 이륜차 사고 대책은 안전모 착용 여부 단속이 끝입니다.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온 내용은 사실상 없는 거죠. 이 결과보고에서 그 결과보고에 들어있던 내용이 회의에 나온 내용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으로란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 대한 세세한 분석과 함께 세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시정 소식과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시정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한 주간의 시정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부전천 복원 무산입니다. 부산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이 전면 무산되는 상황을 맞은 건데요. 환경부가 490억 원 중 50%에 달하는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최종 통보를 해온 겁니다. 하천 구조를 2층 하천으로 바꾸면서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는데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원칙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그냥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의지를 듣지 않고 강행해버렸거든요. 결국 부산시는 사업 중단을 선언했는데 시가 왜 그동안 국비 지원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왔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가 감사에 착수해 절차상 문제가 있는 정황을 포착했고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씁쓸함만 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부산시 기장군 갈등 여전입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부산시 자치구 시정 최고회의에서 부산시와 자치구 13곳이 내년부터 예정된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합의했는데요. 이때 두 곳의 단체장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서구에서 부구청장을 대신 참석시킨 것을 고려하면 유일하게 오규석 기장군수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부군수 임명권을 둘러싼 갈등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 문제로 번지고 결국 시정 최고회의 불참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시가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지방분권 약속 지켜랍니다. 연방제 수준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던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난 9월 확정됐고 10월엔 재정분권 방안도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불경지방분권협의회가 지난달 27일 정부의 보다 강력한 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정책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지방분권협의회는 앞으로 자치분권 주요 과제 보완과 입법 실현을 위해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브리핑이었습니다. 하동 섬진강의 손틀 제첩잡이가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 지정됐습니다. 하동구는 더 나아가서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섬진강의 제첩잡이가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국가 중요 어업유산 7호에 등재됐습니다.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 방류 어업은 막대기에 촘촘한 부채살 모양의 새 괄키가 달린 거랭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강의 모래바닥을 긁어 제첩을 채취하는 전통 어업입니다. 예전에는 최고 3천여 명이 섬진강에서 제첩을 잡았지만 지금은 500여 명으로 줄어 보존 대책이 시급했습니다. 그 쌀이나무라든지 양근의 대나무 이걸로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옛날 삼태기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훑어 담아서 이런 채취를 했었고. 섬진강을 끼고 있는 하동과 광양은 우리나라에서 제첩의 70%를 생산하는 제첩의 주 생산지입니다. 국가 중요 어업유산은 제주 해녀업과 보성 뻘배, 남해 죽방염과 신안 천일염, 완도 김양식에 이어 이번에 하동 광양의 제첩잡이 손틀 어업과 무안 신안의 갯벌낙지 맨손 어업이 함께 지정됐습니다.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어업유산 복원과 계승을 위해 3년간 7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됩니다. 관광객들한테 이 체험 활동을 통해서 참여해서 제첩을 잡아가지고 맛을 직접 보고 또 사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동구는 이번 지정을 바탕으로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 어업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등재된 우리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은 전남 완도군 청산도의 구들장논과 제주 밭담, 그리고 하동 화계면 전통 차 농업 등 모두 3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연재경찰서는 가상통화 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5살 A씨 등 3명을 붙잡아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가상화폐 한 구자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10달 후 최소 200만 원의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모두 3,700여 명으로부터 3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투자금 수억 원을 챙긴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4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1년 동안 고등학교 동창 46살 B씨에게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여는 데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인 뒤 16차례에 걸쳐서 7억 2천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모 경찰서 소속 지구대장 54살 A 경감이 공개된 단체 채팅방에 음란 영상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 대화방엔 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들과 소속 지구대 대장, 팀장 등 43명이 있었는데 여성 경찰관도 3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A 경감은 실수로 단체 대화방에 음란 영상을 올렸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할 예정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후보에 롯데자이언츠는 9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KBO가 어제 확정해 발표한 골든글러브 후보는 지난해 85명보다 12명이 늘어난 역대 최다 후보 수를 기록했고 롯데는 홀드왕을 차지한 오현택을 비롯해 김원중, 브룩스 레일리가 투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고 손합선과 전준우, 민병헌이 외야수 부문에 등록됐습니다. 크리스 옥스프링 투수 코치가 롯데 자이언츠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옥스프링 코치는 구단이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가독 문제로 부득이하게 거절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는 작별 편지를 구단 SNS에 올렸습니다. 호주 출신인 옥스프링 코치는 2007년 LG 소속으로 KBO 무대를 밟아 2013년 시즌부터 롯데에서 뛰면서 13승 7패, 평균 자책 3.29로 맹활약했고 2016년부터는 롯데 코치로 뛰면서 젊은 투수들을 키워왔습니다. 부산시가 어제 부산시청에서 위촉식을 열고 배우 손현주 씨를 부산 제1호 인권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명하고 국가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에 나선 가운데 손 씨는 앞으로 인권도시 부산 만들기를 위한 각종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민자 유료 도로인 백양터널과 수정산 터널에 매년 지급해오던 부산시의 재정지원금 올해분 129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는 이들 유료 도로의 소유주인 민간업자들이 투자비의 400%가 넘는 수익을 챙기고도 해마다 거액의 재정 지원을 챙기고 있다며 관련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빠른 시일 내에 민자 유료도로 협약서를 전면 개정하거나 도로의 소유권을 사들여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베트남 국회의장이 오늘과 내일 부산을 방문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응웬티 킴 응원 국회의장은 오거돈 부산시장을 만나 베트남과 부산의 우호를 다지고 부산 경남 지역 기업 만찬회에도 참석해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2016년 포브스가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뽑은 응웬티 킴 응원 국회의장은 한국 방문 기간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부산을 찾습니다. 2030년 세계 등록 엑스포 부산 유치 전략을 논의할 국제 컨퍼런스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전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리는 제5회 국제 컨퍼런스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국제박람회기구, 엑스포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등록 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한 의견을 나눕니다. 2030 부산 등록 엑스포 유치 계획은 내년 상반기 국가계획으로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가시거리가 100m 내외로 매우 짧은 곳이 있는데요. 특히나 해상대교나 터널 근처에서는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더 넉넉하게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아침 서울과 경기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부산은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도 하늘은 계속해서 흐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서해안 곳곳에서 약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대체로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남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5도, 한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